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예제를 통해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복 강도가 220, 극항복 강도가 400인 외팔보. 그러니까 이 외팔보 자체에 이 외팔보의 정보죠, 이거는. 그와 같이 2.2kN을 힘, 2.2, 2200N이 작용되고 있죠. 자, 이 6010의 용접봉으로 필렛 용접되어 있다. 이것은 이놈을 통해 가지고 다른 정보를 매치시켜서 용접봉의 강도 정보를 알 수 있죠. 요거는 외팔보의 정보, 요거는 용접봉의 정보를 알 수 있는 힌트다. 자, 문제는 용제에 대해서 안전계수를 구해보자. 근데 여기 설계계수가 3.0이라고 적힌 게 있는데, 이 설계계수 3.0이란 무슨 말이냐면 뭐 여러가지 설계계수란 것은 여러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여기서 쓰인 내용은,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설계계수가 주어진 그 내용, 이 설계계수가 가진 의미, 여기서 사용되는 설계계수가 가진 의미는 이 설계와 관련된 모든 것이, 모든 요소의 안전계수가 다 3.0이 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의 안전계수를 계산해보고 3.0이 넘는지 안 넘는지도 검토해보라, 뭐 이러한 추가적인 요구죠. 어쨌든 용제에 대해서 안전계수를 구해보자 라는 문제부터 접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용접부를 선으로 치거한다. 이게 단위 목두께당 뭐 단면 2차 모멘트, 그것을 사용하는 이야기죠. 그것을 사용하라는 이야기. 그리고 우측 그림의 용접부는 20페이지 2번 형상과 일치한다. 자,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 일단 이 용접 문제를 접하게 되면 용접이 어떻게 생겼는지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 기호가 여기에 그려져 있죠. 그렇다는 말은 여기 이 선을 용접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양면, 그죠? 근데 만약에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에 이렇게 삼각형 두 개가 그려 있으면 여기하고 여기를 용접해야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여기죠. 여기와 반대편 위에서 보면 이렇게 용접하라는 거죠. 요 그림이 요거를 위에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힘이 이렇게 작용되고 있으니까 뭐 어떤 정보를 사용해야 되냐? 20페이지 2번. 자, 20페이지 2번을 한번 볼까요? 자, 요거란 이야기죠. 좀 지저분한데 자, 요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거는 극 2차 단면 모멘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랑 같았는데 지금은 그냥 2차 단면 모멘트. 그러니까 요게 아니고 요거다. 그죠? 이 정보 필요하면 이 정보도 쓸 겁니다. 자, 그래서 넓이는 아까 그 정보에서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요. 넓이를 구하는 수식. 그리고 목두께당, 단위 목두께당, 그러니까 IU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요거라는 거죠. 그 테이블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일단 넓이를 요걸대로 구해보면 HD, 여기 H 10mm 주어져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 10mm. 여기서 여기까지 10mm. H가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아니고 여기 용접, 그러니까 용접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요게 H죠, 그죠? 요게 H. 그래서 여기서는 용접 심볼, 그러니까 용접 기호에서 그것을 알려주고 있죠. 여기 10이라고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10이고 50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요 용접의 길이,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50이다. 그래서 넓이가 이렇게 나왔다. 자, 이 넓이를 왜 구하냐? 주 전달항력을 구하기 위해서죠. 자, 힘, 이 F 2200의 넓이를 나눈 거죠. 2200에 우리가 방금 구한 넓이를 나누면 3.1MPa이 나왔다. 자, 단면 2차 모멘트는 단위 목두께당 단면 2차 모멘트. 그러니까 IU에다가 T를 곱한 거죠. 그래서 IU에다가 T를 곱해도 되고, 아니면 0.707H가 T이기 때문에 이렇게 곱했죠. 자, H는 아까 말한 대로 10. 그죠? 그리고 IU는 여기 D 3승이죠. 그죠? 그래서 D가 여기서는 50이었으니까 3승하면 그것을 6분의 5 3승이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결론이 났죠. 이게 I라는 거죠. 단면 2차 모멘트.
이거를 m 곱하기 c에다가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방금 구했던 거고, 자, m은 힘, 그리고 용접부까지 거리죠. 그래 150이었잖아요. 그래 0.15m가 150mm니까 곱했고, 자, 요거는 이 회전 중심에서 가장 끝까지 거리죠. 가장 먼 지점. 그러니까 빔은 아니고 용접부. 요것도 가장 먼 지점은 여기죠. 그래서 50에다가 2를 나눈 거겠죠. 그래서 0.025m다. 그럼 56.0 메가파스칼이 됩니다. 자, 주전단을 구했고 2차 전단을 구했어요. 자, 여기서도 사실 요 용접부를 이렇게 따로 그리면 C가 가장 큰 점. 그러니까 여기에 발생되는 게 2차 전단이 가장 크겠죠. 그리고 주전단은 다 같으니까 그죠. 어쨌든 여기에 나타나는 합성, 그러니까 최종 전단 응력, 토탈 전단 응력은 이거와 이거의 벡터 합이거든요. 근데 벡터 합인데 여기는 그냥 주전단과 2차 전단을 제곱한 다음에 그냥 루트 씌워버렸죠. 왜 그럴까? 그 비틀림을 할 때는 좀 복잡했는데 벡터 합을 구하는 게 좀 복잡했는데 이걸 왜 이렇게 심플할까? 왜냐하면 얘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전단은 이렇게 작용되고 있고 모든 면에서 모든 점에서 이렇게 작용되고 있고 2차 전단은 이쪽 방향으로 작용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각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직각이기 때문에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랑 합성 벡터는 요거거든요. 그래 요게 이 사각형인 거예요. 요거랑 요거랑 같으니까 이놈 제곱에서 루트 씌우면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빗변이 구해지죠. 빗면. 그래서 쉽게 구했어요, 벡터 합을. 자, 이 벡터 합을 딱 구했는데 이게 무엇이냐? 얘는 전단 응력이죠. 전단 응력 타우. 자, 이걸 안전계수를 구해야 되는 게 목표죠. 안전계수. 자, 안전계수를 구하는 게 목표인데 안전계수는 얘는 지금 응력 분의 인장 강도 또는 지금 전단 능력 분의 전단 강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러면 전단 강도를 알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용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용접부의 강도를 알아야 되겠죠. 용제의 강도, 용제의 전단 강도. 그런데 이 용제가 26010이었으니까 이놈의 인장 강도밖에, 항복 강도밖에 안 알려줘. 항복 강도.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전단 강도죠, 그죠? 그래서 이게 있으면 요걸 이용해서 풀면 되는데 지금 요게 있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요 정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알 수 있을까? 알 수 있죠.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몇 번이나 이야기한 것처럼 트레스카가 있고 본미시스가 있죠. 그런데 트레스카 말고 좀 정확한 본미시스를 씁시다. 그러면 전단 강도는 항복 강도에 0.577을 곱한 거였죠. 그래서 항복 강도가 345였으니까 여기에다가 345 곱하기 0.577을 곱한 것. 그죠?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구한 전단 강도 요걸 집어넣으면 안전계수가 나오겠죠. 그 안전계수가 3.55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설계계수 3.0보다 크죠? 여기 이야기했던. 그래서 이것은 설계가 잘 됐다. 설계 기준을 따랐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뒷장의 다음 문제는 앞 페이지 A 문제가 그러니까 용접 제로에 대한 용접부에 대한 안전계수를 구했다면 이번에는 외팔포 이놈에 대해서 안전계수를 한번 구해보자는 거죠. 이거는 사실 이번 주차에 학습했다기보다는 뭐 예전에 우리가 학습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그냥 외팔보의 부응력 구하면 m 곱하기 c i 이 외팔보의 단면 2차 모멘트 아무래도 m이 제일 큰 여기에 가장 큰 부응력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뭐 요런데 거를 고민할 필요 없죠. 비었다고 고민할 필요 없고 그리고 요 휘었다고 고민할 필요 없고 여기를 고민해야 되겠죠. 거기에 단면 2차 모멘트는 12분의 BH3승이겠죠. 그래서 0.1 이놈의 두께 0.1
0.01 그리고 높이 0.05에 3승 한 다음에 11을 나눴어. 이게 I고, 자 모멘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죠. 그래서 150에 2200 이거 곱한 것, 그리고 C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죠. 요놈에. 그래서 0.02로 곱했어요. 그래서 79.2MPa. 자, 전달능력도 뭐 작용될 수 있겠죠. 전달능력은 힘에다가 넓이를 나눈 거기 때문에 넓이를 그냥 나누면 되죠. 이렇게 4.4가 나왔어요. 그래서 등강력을 구해보면 뭐 여러분들 많이 했었죠. 지금은 중응력만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직교응력 하나랑 전달응력 하나죠. 그래서 요식을 통해서 풀면 79.6이 나온다. 자, 이놈은 용접 재료의 항복 강도가 아니고 이 외팔 보의 항복 강도죠. 이거는 문제에서 주어져 있었어요. 220이라고. 거기다가 79.6을 나누면 2.77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설계에서 3점보다 낮아요. 그래서 이건 실패했다. 자, 이 문제를 왜 다루었냐면 보통 우리가 쉽게 착각하기 쉬운 게 어떠한 재료를 뭐 어디에다가 이음 또는 뭐 용접 뭐 이렇게 붙이면 그 붙인 게 뭔가 파손이 되면 거기가 문제일 거라고 선입견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이 경우에는 용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접부가 문제겠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용접부가 먼저 문제가 생기겠지라고 하는데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A에서 우리가 용접부는 오케이라고 판단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오히려 이게 제대로 설계가 안 된 거죠. 뭐 그러한 선입견을 약간 경계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 문제도 소개를 해봤고요. 자, 세 번째는 용접 코드를 분석해서 안전계수를 구해보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몇 페이지 앞에서 요 정보를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 정보를 쓰면 얼만큼 편한지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일단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페이지, 요놈에 우리가 아까 문제 주어진 게 E6010이었잖아요. 이놈의 그 허용 전달 능력, 그러니까 제한되는 허용 전달 능력이 여기 좀 지정을 하지만 이놈이 124였어요. 124MPa. 그래서 아까 우리가 뭐 주전단과 2차 전단 그 물리적으로 작용되는 것을 다 구했을 때 56.09였거든요. 근데 이 위에 걸 우리가 몰라가지고 본미시스를 이용해서 예측을 했잖아요. 그거 말고 여기서 제공하는 걸 한번 써보자는 거죠. 전단 강도로 쓰면 124라는 거죠. 그럼 이걸로 안전계수를 구해보면 얼마나 되냐? 2.21이 돼요. 자, A에서 답이 3.55였거든요. 근데 2.21이 되네? 그래서 이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 놓친 게 있습니다. 뭐냐? 이놈 자체가 이미 1.6이라는 안전계수가 AWS에서 오지랖 넓게 포함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안전계수 1.6을 반영해 줄 필요가 있죠.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그래서 원래는 124가 원래는 한 300쯤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124에 1.6을 곱한 값이 원래 전단 강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4가 아니고 124 곱하기 1.6을 이제 56.09랑 비교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면 3.54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아까 구했던 3.55하고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두 방법이 결국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걸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만약에 트레스카를 썼으면 아까 전에 요 값이 좀 다른 값이 나왔겠죠. 그런데 지금 그 AWS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한 거랑 우리가 본미시스 정보를 이용한 거랑 비슷하다는 말은 AWS에서도 본미시스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뭔가 유도하지 않았냐, 이런 합리적인 어떤 의심, 합리적인 상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식으로 복합적인 전달 능력이 가해지는 상태를 응력 거동을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